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셀트리온이 만들어갈 미래가 바이오 산업의 역사입니다. 라고 하는 셀트리온 홈페이지인데요. 조금 있다가 여기서 하나 또 보여야 될 그런 스토리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바이오 업황 산업 분석을 제가 종종 해드리잖아요. 식약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말 바이오 시장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코로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어요. 좀 악의적인 뉴스인 부분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자, 한번 변함없이 다시 한번 분석을 깊게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바이오 식약처의 백신 자료와 치료제에 대한 원리, 이런 작용 기작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유전자 치료제, 백신, 그리고 이 바이오에 대해서 기본적인 흐름을 그리고 그림을 한번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면역은 팀이다 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같이 첨가해서 같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나와 있겠죠.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오노나 CEO 그리고 이제 서정진 회장님이나 기우성 부회장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있고 제가 스토리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여기에 또 공시도 볼 게 있고요.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기사 한번 같이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식약처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보게 되면 보도자료고요. 식약처 보면 1월 7일 날이죠. 그죠? 코로나 백신의 특징 및 작용 원리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참 이 부분을 이해하면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백신,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이해가 쉬울 거라 생각을 해서 참 좋은 자료였던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식품의약안전처는 코로나19 백신의 특징과 작용 원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죠? 백신 플랫폼이란 백신에서 특정 황원이나 유전 정보만을 바꾸어 백신을 개발하는 기반 기술로 이를 활용하면 백신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항원, 사람 몸에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물질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생기는 바이러스 항원이라고 하죠. 항체, 항원에 대항하기 위해 혈액에서 생성된 당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또. 자, 유전 정보도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생물이 자신과 동일한 것을 복제하기에 어버이, 자식에게 또는 세포 분열마다 세포에서 세포로 전달되는 정보라고 하죠. 이 유전 정보에는 RNA와 DNA가 있고 조금 있다가 면역 그 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게요. 백신 플랫폼에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 그리고 RNA 백신, 제조합 백신, 불활화 백신이 있다고 합니다. 뭔 말이야? 백신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할 수 있지만 쉽게 살펴보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고 쉽게 되실 거라 봅니다. 자, 우리가 백신을 접종받아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면역세포 중에 B세포라는 놈이 있어요. 이 B세포에 전달이 돼요. 이 레이더에게. 이 B세포가 보통 레이더의 역할을 하거든요. 침자가 발생을 했네? 그럼 B세포에서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이 항체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중요한 건 항체가 좀 있겠죠? 만들어지고 있겠죠? 그리고 일단 항체가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호흡기를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그 전에 항체가 나왔던 그 부분을 기억을 해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한다는 거죠. 쉽죠? 자, 계속 볼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제가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면역에는 말이에요. 보통 면역에는 우리 보면 면역이라고 하죠. 면역은 보통 피부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피부도 있고 뭐 침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진짜 면역의 핵심은 바로 혈액입니다. 혈액인데 이 혈액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어요. 그죠? 사실 이 혈액을 생성하는 게 이제 뼈에 골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골수에서 이제 피를 생성을 해요. 그래서 조혈모 세포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뭐 조상 세포, 뭐 시조 세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줄기 세포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은 차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 혈액이 만들어지면 혈액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지만 짧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습니다. 이 혈소판은 피딱지, 피를 응고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적혈구는 피가 빨간색을 띠게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왜?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피가 빨간색을 띠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백혈구, 면역의 핵심은 사실 백혈구예요. 백혈구. 이 백혈구에는 첫 번째 호중구, 그리고 호상구, 그리고 세 번째 당구, 뭐 호염기구 네 번째,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 림프구 이런 게 있어요. 어렵죠? 별거 아니에요. 이거 다 어쨌든 간에 백혈구 중 하나입니다. 면역을 담당하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면역 중에 핵심은 바로 이 림프구입니다. 림프구. 많이 들어보셨죠? 림프구. 림프절. 그죠? 이 부분에 림프구가 많이 있죠? 우리 면역에 대한 부분. 핵심이죠. 목이 붙잖아요? 자, 보게 되면 이 림프구에는 뭐가 있냐 하면, 림프구에는 바로 T세포가 있고요. 그리고 B세포가 있어요. 왜 영어야 다. 그죠? 별거 아닙니다. T세포, B세포, 그리고 NK세포가 있어요. 자, 한국말 했으면 참 좋을 텐데, NK, 내추럴 킬러라 그래서 자연 살해 세포입니다. 그리고 B세포는 수지장 세포 그래서 항체 생산 세포예요. 그리고 항체를 만들어내는 세포입니다. 그리고 T세포는 바로 면역 세포 중에서 핵심인 킬러, 죽이는 살상 세포입니다. 근데 얘도 죽여요. 근데 얘는 선천성 면역이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죽이게 된다는 거죠. 얘는 후천성 면역. 어떤 후천성? 어떤 침입자가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세균들이 발생을 하면 침입자가 만드는 거죠. 또 아니면 내부에서 알아서 우리가 암을 이런 부분들을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침입자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이 선천성 면역은 뭐죠? 선천성 면역? 자, 우리가 올림픽도를 타고 가다가 보면 신동엽 씨나 보면 이렇게 NK 세포 면역의 핵심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NK 세포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대량 생산이 힘들어서 아직까지 막 폭발적인 매출액을 보이지는 못하죠. 근데 이제 면역으로 3세대 항암제가 이 면역을 담당하거든요. 면역을 가장 첨단에 대한 그런 항암제이자 치료제입니다. 바이오에서 가장 첨단 기술이라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몸에 면역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면, 자, 볼게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굉장히 많이 인류가 싸우고 있고 너무나 큰 그런 아픔과 지금 거의 재앙 수준이잖아요. 역병이라고 하죠, 진짜. 조선시대 때 역병했잖아요. 근데 자, 이 코로나로 예를 들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침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항체에서 B세포에서 아까 말했던 이 B세포에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침투를 하면 이 B세포에서 항체를 분비합니다. 그러면 가서 항원에 가서 묶어버리면 이 T세포가 가서 죽이는 거예요. 킬러세포. 이게 바로 면역의 팀 원리입니다. 쉽죠? 면역은 결국 팀이다. 그죠? 여기가 이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라고 하죠.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T와 B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응 자체가 면역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런 게 다 이유가 있는 부분이죠. 결국 면역은 핵심은 팀 플레이를 한다. 팀이다. 우리는 바로 NK, T 그리고 B 이런 부분으로 우리 면역팀 활동을 한다. 그죠? 쉽죠? 자, 이해가 하셨죠? 그럼 계속 볼게요, 자료를. 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이 나와요, 보면. 자, 그죠? 이 부분들 중화항체 면역세포를 중화시킨다. 그죠? 중화항체를 만들어서 자극된 B세포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중화항체를 만들어서 몸속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침입하는 경우 몸속에 중화항체가 침입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합니다. 그죠? 여기 T세포, B세포, T세포, 그죠? 이 부분이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그죠? 쉽죠? 이제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자, 아까 이제 백신의 종류 첫 번째예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항원 유전자를 인체에 무해한 아데노바이러스 등 다른 바이러스 주용에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함으로써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으로 대표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얀센 백신 등이 있으며 한국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거 한국에 좀 돌아옵니다. 이제 2월 달에 접종한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원리예요. 그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이제 쉽겠죠? 그래서 이 부분 잠깐 설명할게요. 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리를 생각해 보면 항상 말씀드린 원리와 이치와 흐름과 원리를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별게 아니에요. 알고 나면 늘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 쉽습니다. 보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아데노바이러스가 뭐야 하는데 이게 호흡기, 감기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쉽죠? 감기 바이러스, 그냥 아데노바이러스. 용어가 어색할 뿐이지 이 바이러스는요.
사실 생명체가 없는데 이게 기생하기에끔 가장 최적화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나온 이래, 세상에 나온 이래 가장 기생하기에 그리고 살아남기에 좋은 환경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포 속의 이 핵에 침투하기에 가장 좋게끔 설명이 되어 있어요. 리보핵산이라고 하는 DNA, 그러니까 유전자 덩어리입니다. 결국은 뭐냐? 인체에 무해한 항원 유전자,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겠죠? 이 항원 유전자를 아데노 바이러스한 놈에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우리 인체에다가 투여를 하면 얘가 세포의 핵 속에 들어가서 항원 유전자를 발현시킨다는 거죠. 약하겠죠, 이 유전자가.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 아까 보였죠? B. 야, 이제는 이상한 놈 단백질 발현하네? 이 세포에서 이상한 놈 나오네? 그럼 얘가 항체를 생산을 해서 자, 알아서 기억을 해서 다음번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 이제 센 놈이 들어오면 죽인다는 원리입니다. 쉽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알면 돼요. 이 세포라는 놈이 있어요. 세포. 사람의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게는요. 세포. 사람은 세포 가장 기본적인 기초단위죠. 그 다음 조직. 그죠? 그 다음 뭐 있죠? 자, 기관. 기관이 모이면 기관괴라고 하죠. 그 다음 사람입니다. 그죠? 조직, 이 세포 가장 조직 검사한다고 하죠. 암에도요. 그리고 조직이 모이면 기관, 뭐 장기로 예를 들 수 있겠죠. 이 장기, 그리고 팔, 뭐 이런 것도 눈, 이런 것들이 모이면 기관괴, 모여서 이게 사람이 되는 건데, 자, 이 세포, 기본적으로 바이오는요, 제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고, 오래 안 보셨던 분들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이 DNA, 그리고 RNA라고 하는, 이걸 유전자라고 하잖아요. 유전자, 그죠? 설계도라고 합니다. 설계도. 설계도. 쉽죠? 유전자, 그죠? 이거는 원본, 이거는 복사본이에요. 조금 이따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복사본인데 유전자와 그리고 세포 그리고 단백질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내는 의약품을 바로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세포는 놔두고 비정상세포만 공격을 하고 부작용은 적고 효능은 좋으면 부가가치가 무척 큰 게 바로 바이오 의약품이에요. 근데 바이오를 투자하면서 바이오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바이오 의약품에는요. 근데 이 바이오 산업이 사실 세포,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유전자의 역학 관계를 규명해내는 게 바이오 산업입니다. 바이오 산업 사실은요. 이게 원리이고요. 왜? 이게 인체의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거든요. 자, 이 백신 원리도 똑같아요. 이 세포가 있습니다. 그럼 세포가 항상 말씀드린 거예요. 세포막이라고 하죠. 이 세포막 껍데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생김새가 달라요 다. 그리고 생김새가 다르기도 하고 여기에는 세포막 출입구라고 합니다. 입구라고 하죠. 여기에 영양분과 삼소 그리고 뭐 이쪽으로 해서 막 침투를 하기도 해요. 세포막 이제 수용체라고 하죠 여기를. 그리고 여기는 미토콘드리아. 여기는 세포 핵이 있다고 하죠. 안에 핵. 이 안에 염색체. 뭐 이중 나선형 그리고 23개의 염색체, 23쌍의 염색체, 46개의 염색체, 23쌍의 염색체, 그리고 이중 나선형, 뭐 ATGC라고 해서 중요한 건 쭉 연결이 될 텐데 너무 깊어지니까 결론은 여기에다가 자, 중요한 건 이 DNA 유전자가 중요한 건 이 세포만이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왜? 셀만이 단백질을 생성해냅니다. 근데 이 단백질을 생성해내는 이 원본이 바로 유전자예요. 유전자. 이 유전자가 외부에서 자극을 받거나 내부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망가진다는 거죠. 설계도가.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분비가 되겠죠. 당연히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이게 암세포로 변신을 하게 되면 당연히 비정상적으로 단백질을 분비가 돼서 우리 몸의 생태계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를 아예 바꿔버린다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유전자를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항체를, 목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쉽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백신 접종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다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몸 백신인지 안정성은 있는지 효능은 있는지 이런 부분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자, RNA 백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의 안정성이 있으나 살아있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하므로 생백신에 준하는 콜드체인이 필요하며 현재까지 허가된 백신으로는 얀센의 에볼라 백신이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에서 2020년 12월 30일 긴급 사용 승인했고
EMA 유럽도 10월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이거 지금 우리나라 지금 바로 수입하잖아요. 이거 지금 2월 달부터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이죠. 자, 얀센사, 존슨앤스죠. 존슨. 2020년 9월부터 3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해외에 허가된 승인은 없습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이고요. 일단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우리가 자, 그 그 다음 바이러스 벡터 백신 보셨죠? 그죠? 그 다음 RNA 백신 볼게요. RNA가 뭐야? 볼게요. 다시 한번.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으로 대표적으로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들이 있으며 한국에 도입 예정입니다. 이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많은 이슈를 뿌렸던 RNA 백신. 자, 제조 기간이 짧아 신속하게 단기간 내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대부분 단기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RNA 분유 요소가 쉽게 주성분이 RNA가 분해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좋지 않아 이 냉동 엄청난 콜드체인이 필요하다고 하죠. 이 부분 불편하다고 말했잖아요. 이 방식으로는 코로나 백신이 처음으로 제품화되었습니다. 그죠?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조금 있으면 RNA와 DNA 백신을 볼 텐데 DNA까지 보고 같이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화이자 백신은 현재 긴급 사용 승인된 국가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이 있고 스위스 및 유럽에서는 조건부 허가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긴급 사용 승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화이자 백신을 사용하고 있는 바 보편적으로 참고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모더나 백신은 현재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됐고 유럽에서는 조건부 허가되었습니다. 국내에선 사전 검토 품목 허가 신청 전입니다. 참고로 국내 개발 백신으로는 RNA 백신과 유사한 형태의 DNA 백신을 제넥신과 진영생명과학에서 각각 개발 중입니다. 자, 그죠? 제넥신은 유전자 제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주입하여 면역 반응을 유도하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백신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제가 제조합 백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조합 백신은 DNA와 RNA 백신. 이 제조합 백신은 그냥 단백질을 그대로 항원 단백질을 투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 DNA와 RNA 단백질, 그러니까 DNA와 RNA 백신은 자, 거의 비슷한데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DNA와 RNA 아까 말씀드렸죠? DNA는 유전자 원본이에요, 원본. 그리고 RNA는 유전자 복사본입니다. 복사본. 결국 두 개 다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죠? 이 바이러스가 유전자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리보엑산으로 이루어진 유전자 덩어리입니다. 근데 얘를 자, 먼저 RNA부터 설명을 드리면 R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을 유전자 우리가 조작된 유전자를 그죠? 이 부분을 자, 어떤 물질로 쌉니다. 이거 벡터라고 하거든요. 전달체라고 합니다. 전달체. 근데 요거를 지질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피드 나노 파티클. 어렵죠? 그냥 어떤 지질막이라고 하는 물질을 쌓여 전달체를. 근데 얘를 이제 읽고 나서 얘가 세포의 핵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가 우리가 원하는 항원 단백질을 분비하게 되는 거죠. 항원 단백질. 그죠? 항원 단백질을 분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말한 대로 다시 이 B세포에서 이상한 놈 들어오네? 항체를 생성해 놓고 자,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이용해서 T세포가 인지를 하겠죠? 그래서 진짜 이제 코로나 스파이크 단백질,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알아서 인체 면역을 활용한다는 얘는 바로 RNA 복사본을 이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벡터, 이 전달체 아니면 이 지질막이라고 이런 쌓는 부분이 너무 냉동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힘들다는 부분이죠. 보관 자체가 유통과 이 물류체인, 콜드체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말씀을 드리면 자, DNA 백신은 뭐냐? 얘는 원본입니다. DNA 백신. 유전자 DNA 백신. 원본이에요, 원본. DNA. 자,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생성해야 되거든요. 항원 단백질. 약한 항원 단백질. 그죠? 유전자 제조합 기술에 의해서 유전자를 자르고 붙이는 유전자 제조합 기술. 이걸 유전공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바이오의 획기적인 산업의 발전. 그죠? 이 유전자, DNA를, 우리가 유전 물질을 원해서 만들어서 이거를 바로 벡터에 넣는 거죠. 이 벡터를 넣을 때 여기에다가 벡터에 해당하는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그 세균에는 유전자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플라스미드
미드. 쉽죠? 자, 다시 한번. 이 DNA 자르고 붙였던 유전자 제조업 기술에 의해서 유전자 덩어리를, 자, 기본적으로 유전 물질을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놈에 넣어요. 항원 유전자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생성할 수 있게끔. 그러면 여기다가 플라스미드, 벡터라고 합니다. 이 전달체. 그러면 얘가, 자, 우리 몸의 핵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사실 이때 EP라고 하는 전기천공기 방식이 있습니다. 제넥신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천공기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핵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원하는 항원 단백질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백신 단백질이 분비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B세포에서 인식을 하고 그럼 항체가 분비가 되죠? 그럼 T세포가 알아서 나와서 죽이고, 자, 진짜 취입하게 되면 이제 얘를 박살내는 거죠. 쉽죠? 결국 DNA냐 RNA냐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RNA냐? 근데 얘는 왜 제넥신에서 쓰고 있는 이 백신은, RNA 백신은 보관도 대량 생산도 편리하고 보관도 편해요. 왜냐하면 이 플라스미드는 열 이런 부분에서 안정성이 뛰어나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RNA에도 보면 우리가 세포가 분열을 하잖아요. 자, 이 부분은 또 바이오 공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만 또 언급을 드리고 추가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포가 분열을 해서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사실 세포가 끊임없이 분열을 하죠. 우리가 피부가 상처가 나거나 뭐 어디 다치거나 그러면 재생을 하잖아요. 피부도 재생을 하고, 우리가 뼈가 부러져도 다시 붓고, 아시죠? 금방금방 재생을 한다. 나이가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피부 재생이 빠르죠. 혈액순환도 좋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고 그러면 피부 재생도 느려지고 암세포도 증식이 좀 느려지고 그러잖아요. 결국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세포 분열을 할 때 이 DNA가 원본이 있으면 얘가 RNA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왜?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복제를 해야 되잖아요. 복제. 그죠? 세포를 복제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놈으로. 그러려고 하면 이게 DNA가 복사본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RNA라고 하는 놈이. 근데 이 RNA는 바로 이 RNA.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유전자의 복사본, 똑같은 유전자인데 얘는 복사본이야. 그리고 이 DNA는 원본이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본에서 나온 RNA가 mRNA가 있고요. RNA. 그리고 rRNA가 있고요. 그리고 tRNA가 있습니다. 뭐야 이거? 다 영어야 맨날. 하지만 별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알고 나면. 자, mRNA는 메신저 RNA라고 해요. 뭐냐? 얘는 설계도를 복제한 거예요. 그냥 진짜로. 그래서 이제 복제하면서 다른 세포들한테 설계도를 주는 거죠. 설계도를 주는데, 뭐 이런 거죠. 설계도를 갖고 가서 이 설계도의 그 방식,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뭐 장, 그리고 뭐 식도, 이런 여기에 필요한 그런 설계도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 가시죠? 쉽죠? 그러면 tRNA와 rRNA는 뭐냐? 자, tRNA는 이제 얘가 이제 복사본을 설계를 복사해가지고 다른 세포들로 가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tRNA 그리고 rRNA가 있죠. 그러면 자, 이제 설계도가 같잖아요. 그쪽으로. 그러면 여기 그리고 여기는 뭐 장이라고 할게요. 대장.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영양분과 아미노산이라고 하죠. 아미노산. 영양분과 그리고 이런 분들을 다 여기에 맞게끔, 위에 맞게끔, 여기 위 조직에 맞게끔, 여기 기관이니까 여기 조직에 맞게끔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 조직에 맞게끔, 이 세포 조직에 맞게끔. 이게 바로 tRNA입니다. 그러면 rRNA는 뭐냐? 이게 마지막으로 공장이에요. 그래서 막 합성을 하고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합성하고 생산하고 그러는 거예요. 막 굴뚝 떼듯이 막 떼는 겁니다. 이제 여기 조직에서 위로 완벽하게 이제 변신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복사본이라고 합니다. 자, RNA. 재밌죠? 저는 공부할 때 좀 재밌었어요. DNA, 이게 원본, 유전자, RNA, 복사본. 그래서 DNA 백신, 그리고 RNA 백신, 이런 겁니다. 결국 알고 나면 별게 아닙니다. 이걸 백신으로 우리의 면역팀을 이용해서 과학자들이 만들었다는 원리입니다. 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조합 백신은 유전자 제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주입하여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백신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제조합 항원 단백질만으로는 면역 반응이 낮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면역 증강이 포함된 제형이 필요하며 오랜 기간 사용으로 안정성이 높은 백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형 감염이나 인유두종 백신 등이 제조합 백신에 포함됩니다. 코로나 백신으로는 코로나19 백신으로는 노바백스사 백신이 있으며 2020년 9월부터 3월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해외에 허가 승인 사례는 없습니다.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이 부분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죠? 자, 뭐냐 이것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뭐냐 하면 쉬워요. 아까 다 이해하신 거예요. 자, 뭐라 그랬죠? 자, 보면 다시 볼게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제조합 백신은 유전자 제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항원 단백질, 이 단백질을 직접 주입하여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뭐냐? 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전자 제조합 기술에 의해서 자, 우리 몸속에 들어와요, 얘가. 그죠? 핵 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단백질이 분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이 유전자, DNA와 RNA, 그죠?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해서 핵 속에 들어가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유도했었어요. 그죠? 그죠? 왜냐하면 핵 속에 들어가서 단백질이 분비가 되는 건데 얘는 단백질을 직접 만들어서 유전자 제조합 기술에 의해서 단백질을 직접 생성을 해서 이 단백질을 우리 몸속에 투여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 이해가 쉽죠? 이게 바로 제조합 백신이라는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나면 별게 아닌 그런 시스템이었죠. 자, 또 보겠습니다. 불활화 백신은 바이러스를 사멸시켜 항원의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전통적인 백신 플랫폼으로 개발된 다수의 백신이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백신, 그죠? 사백신 이런 거. 항암 감염 바이러스 확보 시 신속 개발이 가능하고 제조 방법이 단순하여 중화항체 유도가 우수한 특징이 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큰 이제 이런 생물안전 등급의 생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불알아 백신으로는 A형 간염 백신, 주사형 소아마비 백신 등 일본 내원 4백신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으로는 중국 시노팜사 백신이 있으며 중국에서 2020년 7월 22일에 허가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WHO에 따르면 켄시노사, 러시아, 기말레 연구사 등에서 다양한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백신의 안전성, 유효성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이제. 자, 식약처에서 나온 그림이에요, 이게. 식품의약안전처.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바이러스 벡터 백신 아까 배웠죠? 아데노바이러스. 그리고 DNA 백신. 그리고 불알아 백신, 사백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RNA 백신. 그리고 제조합 백신, 이거 단백질을 이용해서. 요거는 DNA를 백신으로, 요거는 RNA를 백신으로, 요건 바이러스 벡터를 백신으로. 결국 우리가 바이오 산업을 이해를 하고 기본적으로 유전자 치료제와 기본적으로 이런 바이오의 역학관계와 산업을 이해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신을 살펴봤고요. 자, 또 볼게요. 자, 우리 치료제에 대한 원리예요. 이건 그림으로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 이 치료제의 작용 원리와 종류, 그죠? 첫 번째, 호흡기를 통해서 코로나 감염이 돼.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바로 레키노라조, 요거를 투여를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중화항체가 형성이 됐잖아요. 중화항체. 그죠? 항체 투여한다는 건 중화항체. 이게 중화항체잖아요. 딱 묶어버리면 중화항체에 의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한다는 거죠. 항체가. 어떻게? 자,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같이 보고, 먼저 보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중화를 할 수 있는 항체, 중화항체를 유전자 제조합 기술로 대량 생산하여 치료제로 이용하는 바이오 약품. 이게 바로 우리 셀트리온입니다. 이거 이제 리제네놀 그리고 일라이릴레가 같은 이제 작용 기작을 가지고 있어요. 녹십자에서 하는 혈장 치료제. 완치자의 혈장에서 면역 원성을 갖춘 항체를 이제 분해해 빼낸다는 거죠. 필터를 통해 가지고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료제로 이용하는 바이오 약품. 이게 혈장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그죠? 중화항체를 활용하는 항체 혈장 치료와 달리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해 체내에 침입한 바이러스 작용을 약하게 하거나 소멸하게 하는 치료제입니다. 자, 요 세 개 제가 다시 설명을 짧게 드릴게요. 자, 쉽습니다. 보게 되면요. 우리의 항체 치료제, 우리 셀트리온 중화항체 치료제는 이 세포에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수십 마리가 번식을 하거든요. 근데 요 이제 번식해서 가만히 있어요. 이때까지 증상이 없어. 이거를 무증상이라고 하거든요. 무증상. 하지만 우리 몸속에서 이미 번식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감기도 그래요. 감기뿐만 아니라 뭐 에이즈도 무증상기가 있다 그러고 뭐 다른 무증상기가 있는 그런 감염증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언제 독성을 나타내냐고 하면 이 세포망을 깨고 나올 때 독성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막 기침도 하고 열도 나고 막 힘든 거예요. 우리가 막 얘랑 싸우느라고. 근데
이게 깨고 나오면서 깨고 나오면서 독성을 뿜어내면서 다른 세포로 또 침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파괴시키는 시스템이거든요. 이 바이러스가. 그러면 이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쉽습니다. 보면 우리의 레키노라는 여기에 이제 바이러스가 핵 속에 들어가죠. 번식을 막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레키노라즈는 여기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초기에 그리고 중증으로 가기 전에 경증, 중등증 이때서 4, 5일, 3, 4일 그리고 멍키에선 원숭이에선 하루 만에 다 이걸 괴멸시켰다는 거죠. 이 입구를 막는 거. 그리고 이 항바이러스제는 여기 번식하게 되면 이 번식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번식을 교란. 번식하지 못하게 교란을 시킨다는 거죠. 이런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 산업을 깊이 이해하고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다고 하면 실생활이나 투자에 있어서나 많은 부분, 사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인 겁니다. 먼저 긴 시간 동안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거 백신과 치료제 작용 기전 바이오 산업을 한번 식약처 자료를 통해서 한번 깊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끊임없이 계속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사가 좀 나왔던 게 있어요. 좀 같이 볼게요. 미국 28만, 영국 7만, 일본 8천명, 각국 코로나 통제 불능 수준, 전 세계 1일 확진 80만 명 돌파, 역대 최대, 한국은 1일 확진자 600명대로 비교적 선전, 600명대가 비교적 선전입니다. 근데 보시겠어요? 미국 28만. 이거는 거의 나라가 아니고 마비 수준이에요. 마비. 정말 마비 수준이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수라장이기 때문에 우리 항체 치료제를 빨리빨리 투여해야 되는데 지금 막 의료계나 1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이 있다는 거. 빨리빨리 병원에서 처방을 하면서 의사들이 많이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어제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지금 굉장히 시급하다는 겁니다. 28만이면 나라가 아니 이거 진짜 재앙 수준입니다. 영국 7만 변이까지 나왔잖아요. 우리 코로나 항체 치료제 뭐죠? 레크노라조 변이까지 잡잖아요. 정말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각국이 코로나 통제 불능 상황에 있어요. 그죠? 유럽에서는 봉쇄를 일부 국가들이 봉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제가 불가능하고 각국도 이제 집단 조금씩 부분적으로 통제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시급한 그런 구역에 들어와 있고 우리 빨리 레키노나주가 세계에 투입이 돼서 빨리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보면 또 기사 하나 볼게요. 좀 악의적인 기사예요. 연내 집단 면역 국산 치료제 전문가들 정부의 꿈일 뿐. 코로나 최초 국법 총리 발언 나온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다. 좀 그렇죠? 느낌이 좀 오죠? 백신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 볼게요. 국산 코로나 치료제 일단 나오면 좋긴 한데 국산 치료제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현재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허가 완료가 예상되는 품목이 항체 치료제 계열인 셀티론의 레키노라인데 해당 치료제는 또 이 말이야. 중증 환자에게서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기 때문이다. 왜 자꾸 중증만 얘기하지? 미치겠네. 제약업계는 당장 출시된 코로나 치료제들이 만능 해결사 될 수는 없다고 봤다.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는 항체 치료제의 특성상 효과적으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그는 일단 2월 정도에는 임상 결과가 나온 동안에 지켜보고 있다. 정기석 교수는 바이러스 가치의 사망 위험보다 바이러스로 인해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아 바이러스 치료제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을 했다.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제 제 방송을 오래 보셨던 분들이나 기본적으로 셀트리온 주주님들이나 그리고 코로나 백신 치료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그리고 청취자분이나 구독자님께서는 정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감염이 되면 바이러스가 이 2주에서 3주가 지나면 바이러스가 거의 몸속에 없게 됩니다. 중증 환자에는 거의 바이러스가 몸속에 없어요. 결국 경증에서 그죠? 잡아야 되는 건 조기 치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조기. 왜? 잘못하게 되면 장기에 부작용이 오게 돼서 평생 힘들 수도 있어요.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경증에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아주 트럼프 대통령도 말을 했고 아주 퍼펙트하고 아주 훌륭한 치료제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악의적인 기사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짜증나죠? 어쨌든 볼게요. 사망자 급증하는데 코로나 치료제는 무용지물. 그죠? 아무튼 볼게요. 보겠습니다. 이분이 썼다는 것 같은데
볼게요.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때 미국에서 개발돼 도종의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항체 치료들이 사망자를 줄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거 자체가 지금 좀 또 좀 언급을 하게 바로 만들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자, 볼게요 또.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감염될 거고 위중증 환자로 진행되기 쉬운 고령 기저질환자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 유행 초기부터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고령자들이 거주하는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사전 예방은 고령불이 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죠. 효과적 치료제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그죠? 우리 항체 치료제 예방 효과도 있고 조기 치료하고 그러면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것도 막아주며 55세 이상 임상 환자에서도 효능이 뛰어났고 폐렴에게도 효과가 있었고 60% 이상의 효과를 보였으며 아주 퍼펙트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인데 좀 아쉬워요. 이 부분이 조금 당황스럽게 만드는 말입니다. 효과적 치료에 대한 섣부른 기대는 금물. 백신이 확진자 수를 증가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면 치료제는 완치 기간을 단축하고 사망자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 도구이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개발돼 사용 중이거나 임상 중인 코로나 치료제가 몇몇 있지만 이들은 이런 기대를 만족시킬 만한 치료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고 있다. 자, 지금 조금 좀 이제 올라오죠. 그죠? 아이고, 좀 내용이 좀 그렇네요. 그죠? 자, 서정일 회장님도 그런 말을 했죠. 전국민 진단키트, 국민이 동일해서 전국민 진단키트를 통해서 다 한번 검사를 받고 조기에 미리 항체 치료, 투여제를 투여를 받으면 코로나 청정 기억으로 갈 수 있다. 그죠? 우리가 봐도 분명히 보이는 길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좀 쉽지 않겠습니까? 전국민 진단이 이런 부분이요. 그죠? 어렵죠. 자, 근데 지금 이런 기사, 이런 글이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의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인데 어저께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같이 한번 또 추가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공시도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홈페이지 정말 제가 투자해서 중요한 척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준이자. 자, 보겠습니다. 우리 서정진 회장님 좀 젊으셨을 때겠죠? 멋있으신 분이죠. 좀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다들 존경하시죠? 볼게요. 출범 단시 우리의 꿈은 막연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이렇게 파괴력이 큰 사업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든 사업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지도 몰랐습니다. 램심 하나 개발하는데 3천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술력, 자금의 한계도 있었고 경험도 없었으며 제도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투자, 그리고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허들을 통과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서정진 회장님 그리고 셀트리온에 투자하는 이유 또 하나 이런 부분이 있죠.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예견하지 못했던 항체 바이오시밀러라는 신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이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세계로 나아갑니다.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여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힘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셀트론의 오늘에 있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에 더 나아가 인류에 도움이 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짧고 강력한 글이지만 저는 조금 울림이 항상 있네요. 그죠? 대단한 분이시죠? 그죠? 또 볼게요. 자, 기우성 부회장님 글 보기 전에, 인사말 보기 전에 이 말씀 잠깐 드리고 갈게요. 자, 우리 셀트리온이 약 3천억, 램시만 천만에 개발했었을 때 돈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우리는 CMO를 하는 회사였거든요. CMO. 그죠? 물론 여기를 의류의 OEM, ODM하고 비교하는 기술력과 이런 부분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죠. 이 CMO도 절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겁니다. 의류랑 비교하는 그런 사실 반도체 파운드리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대만 파운드리. 그죠? 근데 어쨌든 이것만 해도 장난이 아닌데 중요한 건 이 약을 CM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이 바이오 시밀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처음부터 사업을 이 부분을 구성을 하고 만들었던 부분인데 안정적으로 여기까지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몇 천억대 이 바이오 시밀러로 가려고 했더니 약 하나 개발하는데 3천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 3천억이요. 이 중소기업, 중견기업한테 돈이 어디 있어요? 이 3천억이.
그래서 당시 셀트리온 홀딩스 서정실 회장님이 이제 최대 주주인 홀딩스가 돈을 조금 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너무 크고 돈이 또 없고 하니까 전 세계를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시면서 리슈엘링 프로그램, 위험을 분산했던 겁니다. 어떻게? 셀트리온 홀딩스가 돈을 또 대고 3천억에서 일부 돈을 대고 글로벌 다국적 회사들이나 파트너사들이 이 약을 개발하는데 레미시마를 개발하는데 돈을 각각 댔던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글로벌 리슈엘링 프로그램이 탄생했던 배경입니다. 이 프로그램 어디서 따왔냐? 서정재 회장이 말씀을 하셨어요. 현대중공업, 예전에 정주영 회장님이 했던 걸 가지고 왔다는 거죠. 현대중공업. 당시 기술은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자, 미국, 유럽, 일본. 자, 기본적으로 이 선주들한테 가서 그때 배값이 비쌌기 때문에 자, 우리가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네가 돈을 내주면 우리가 배를 싸게 공급해 줄게 했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적용을 시켰다는 거죠. 서정희 회장님이 그때 가려고 하셨을 때 자, 그 담당자들을 만나서 그 다국적 파트너사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진짜로 항체가 얼마나 좋은 줄 알지? 안다. 근데 우리가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다. 니네가 돈을 좀 대주면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개발을 하고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걸 니들도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 니들한테 판권을 줄게. 이렇게 해서 시작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돈이 들어간지도 사업인지도 몰랐고 우리만의 힘으로 오지도 않았고 늘 임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주주분들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파트너사들이 다 행복해하는 회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의 회사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영상이 꼭 산업 분석을 하면 기간이 진짜 길어지더라고요. 산업 분석을 하게 되면 바이오 산업 업황을 분석을 하면 상당히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길어져도 계속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마치고 할게요. 기우성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류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공존을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자, 볼게요. 셀트리온은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러 렘시마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다국적 제약회사가 독점해온 글로벌 바이오품의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영세했던 국내 제약 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창조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최근 국내 여러 기업들이 바이오 의약품의 시장에 도전하고 있지만 셀트리온이 처음 이 길을 선택했을 무렵에는 그 누구도 도전에 쉽게 나설 수 없었습니다.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며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기에 그 길은 더욱 어렵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셀트리온 임직원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죠. 고가의 바이오 의품을 대체할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여 더 많은 환자에게 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꿈, 혁신 신약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생명공학 회사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철저한 전력과 깊은 확신, 끝없는 도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가본 적 없던 길에 도전하여 그 꿈을 이루었던 지난날처럼 셀트리온은 미래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셀트리온은 단순히 외향적인 성장만을 이루는 기업이 아닌 세계의 환자들에게 보다 더 저렴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공급함으로써 인류가 더욱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기여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종합 생명공학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는 셀트리온의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죠? 기우성 부회장님 얼마나 지난번에 프리덴시에서 멋있게 발표하셨는지 보셨죠? 자, 이런 셀트리온 직원 하나하나, 임원 하나하나의 파워, 부회장님의 파워, 회장님의 파워 이랬던 우리의 셀트리온 회사입니다. 자, 회사 홈페이지에도 이제 공시가 떴어요. 다 공시를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면 다트에서 안 보더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바로바로 공시해요. 1월 8일, 그죠? 셀트리온 주요 투자 판정 관련 경영상 CTP43 국내 임상 3상 시업 계획 승인, 그죠? 이제 이게 다트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인 거죠. 이런 부분, 그죠? 스텔라라. 어제 기사로 같이 살펴보셨죠? 홈페이지를 절대 우리가 핵심으로 꼭 체크해야 될 중요한 기준이 바로 또 여기 하나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셀트리온의 홈페이지는 정말 롤모델이자 이렇게 정말 우리가 정말 다른 회사를 봤었을 때도 비교가 될 수 있을 만큼 참고하는데 정말 중요한 그런 표본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죠?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